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현실이 서서히 사라지고 더 깊고 신비로운 세계가 드러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경계를 넘으면서 돌로레스 캐논은 선구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의식에 숨겨진 우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최면 회귀 기법은 과거 생애를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심지어 현실이라는 경계마저 영혼의 법칙에 따라 구부러지는 새로운 정보의 장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끝없는 탐구 정신에 영감을 받아 우리는 돌로레스 캐넌의 수십 년 연구에서 가장 자주 마주한 커다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지구상에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존재하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지도나 좌표 혹은 생존 전략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신화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돌로레스 캐넌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최신 과학적, 역사적, 문화적, 영적 발견들까지 더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지구의 변혁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안전의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품고 있는 에너지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돌로레스 캐논은 우리 모두가 인류의 새로운 안식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위기와 세계 곳곳의 갈등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습니다. 이 지구에서 정말로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모든 혼란을 견뎌낼 수 있는 땅은 어디일까요? 혼돈이 널리 번질 때 진정한 안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불안과 의문 속에서 한 여성은 인간 경험의 한계를 넘어 남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돌로레스 캐넌은 최면 회귀 연구에 생을 바치며 기억과 의식, 조상들의 이야기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신념을 가진 수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상담에서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때면 그 답은 결코 구체적인 주소나 도시 또는 특정 산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깊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매우 변화무쌍하고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돌로레스의 말에 따르면 비밀은 결코 물리적인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마음의 상태, 즉 우리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 어디로 피해야 할지 묻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답은 지도 속 어느 한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주파수, 즉 자신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멀리 떠나는 황금 티켓 대신 우리 내면의 조화와 의식 성장이야말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돌로레스는 상담이 거듭될수록 미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지구상에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 있으며 두려움을 사그라뜨리고 의식을 높여주는 자연스러운 보호처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토착 민족의 전설이나 연금술사의 기록, 그리고 현대의 지질학적, 물리학적 연구 결과와도 많은 부분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논리와 땅 자체의 지혜가 존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처럼 간절하게 안식처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숨겨진 낙원, 신성한 피난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조차 온전할 땅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을까요? 집단적인 두려움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재난과 변화 속에서 신화, 전설, 그리고 구원의 꿈을 낳았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고대 문명들은 약속된 땅, 산속에 숨겨진 도시, 위험한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한 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넌은 완벽한 땅을 찾으려는 이러한 여정 뒤에 훨씬 더 깊은 의미, 즉 삶의 목적과 익힌 본질과 다시 만나는 내면의 여정이 숨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 보편적인 갈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에 대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과학, 원초적 기억, 그리고 공명하는 의식이 만나는 그 지점에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온 그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신화의 경계를 넘어 예언과 안식처의 이야기가 우리 문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돌로레스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한 땅은 예상치 못한 곳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밀과 예언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완벽한 피난처를 찾으려는 열망은 시대와 문명을 뛰어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평화로운 때이든 혼란의 시대이든 우리는 언제나 신화와 예언, 위험이 닥쳐도 닿지 않는 안전한 땅, 보호받는 항구, 숨겨진 성소의 전설로 이끌려왔습니다. 어느 대륙, 어느 시기든 산속에 숨겨진 도시, 한때 존재했던 대륙 아틀란티스, 신비로운 샴발라, 그리고 위기 속에서만 드러나는 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집단적 두려움이 커질수록 불안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수록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밀의 지도, 마법의 공식, 예언 속 암호화된 메시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완벽한 보호처를 향한 갈망은 우리 유전자에 기록된 태고적 기억, 즉 생존의 욕구와 동시에 더 큰 무언가, 새로운 시작과 재생의 소망을 자극합니다. 돌로레스 캐넌은 이 깊은 질문들 속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이들과의 세션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돌로레스?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불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의식에서 전해지는 정보는 그녀조차도 놀라게 할 만큼 신비로웠습니다. 정확한 지도나 지리적 위치 대신 진동, 의식, 집단의 의도라는 메시지와 느낌, 이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진정한 방패는 돌과 콘크리트의 벽이 아니라 위험을 밀어내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명하는 에너지에 있다는 듯 말입니다. 돌로레스는 세션을 반복할수록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대재앙을 회상하는 이들은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심리적, 감정적 상태에 있었기에 살아남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평화와 연민, 연대감을 퍼뜨릴 수 있었던 이들은 물리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가장 큰 재난을 신기하게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세계 각지의 영적 전통들과도 일치했습니다. 토착민들은 내부의 땅에 대해 이야기했고, 샤먼들은 마을 사람들이 보호의 진동수에 조율될 수 있도록 의식을 열었습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빛의 거점이 존재한다 믿었으며, 이는 평범한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공명이 있는 자에게는 열리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여기서 최신 연구가 흥미로운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과학자들 또한 돌로레스가 깨달았던 사실, 우리 집단의 감정과 환경의 질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점점 더 탐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의식의 장에 관한 연구, 두려움과 희망이 대규모 군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감정과 의도가 실제로 물질, 기후, 결과를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주변 현실의 구조마저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피난처의 비밀이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혹시 지구상 어딘가에 그런 에너지장이 특별히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곳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고대 전설을 넘어 지구 그 자체의 물리적, 에너지적 구조가 우리에게 보호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자기장, 깊은 역사, 혹은 보이지 않는 역할 덕분에 글로벌 패닉에도 거의 동요하지 않는 특별한 땅, 에너지의 수호자가 되는 그런 땅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탐험하게 됩니다. 과학, 대지, 의식의 놀라운 만남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준비하세요. 곧 펼쳐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행성의 자기장에 대한 첨단 연구, 고대의 전통, 그리고 현대의 실상이 안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지구에서 살아가는 비밀의 관문도 드러나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과학의 발전은 오랜 신화와 피난처를 향한 영적 탐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관점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이란 결국 지리, 기후, 물질적 보호의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 과학도 그 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로레스 캐넌이 상담에서 듣던 고대의 이야기들만큼 오래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자기장 연구자, 물리학자, 지질학자들은 행성 전역에서 놀라운 이상 현상을 관찰해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안정적인 자기장, 에너지 소용돌이, 땅이 마치 노래를 부르고 진동하며 신비롭게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 수천 년간 거대한 지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곳, 독특한 생물종과 장수의 기록, 그리고 세월의 풍파에 끄떡없는 자연이 남아있는 공간들. 바로 이 지점에서 돌로레스의 이야기 속 생존, 변화, 보호의 이야기는 현대 과학의 발견과 겹치기 시작합니다. 슈만 공명 현상 이라는 현상은 지구가 내는 부드러운 맥박처럼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 심지어 사회 전체의 정서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장 역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순간 이런 질문을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특정 지역 에너지가 인간과 완전히 어우러져 생명력과 명료함을 증폭하고 파괴적인 패턴들을 멀리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호주 중심부, 특히 울루루 주변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는 지질학적, 진동적 방패와도 같은 독특한 자연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자기장은 과학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수천 년을 이어온 원주민들은 그곳이 지구의 배꼽, 즉 지구의 생명이 재생되는 중심지임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돌로레스가 상담에서 듣던 내용과 호주 원주민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땅 위에서 춤추는 빛, 보호받는 느낌, 조상들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지구 에너지의 심장을 찾으라고 이끄는 장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조의 지혜와 첨단 과학의 미묘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물리학자들은 희귀 광물, 지하의 크리스탈 지대, 오랜 식생이 회복력 높은 환경을 유지하는 비밀을 탐구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자들은 집단 명상이나 의식이 토양, 물, 대기까지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합니다. 이처럼 안전한 피난처는 더 이상 단지 마음속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신체, 의식, 행성과 연결되는 실제하는 현상, 유례없는 결합입니다. 만약 몇몇 지역이 에너지 배터리처럼 작동한다면 그곳에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호의 기운이 단지 땅의 축복일 뿐일까요? 아니면 토양과 바위, 공기 속에 수천 년 쌓인 기억, 과거의 흔적이 지금도 각 지역의 힘과 특성을 좌우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왜 어떤 땅은 강력한 보호의 힘을 갖고 또 다른 곳은 고통스러운 역사의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지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영역, 집단적 고통, 고대의 트라우마, 그리고 땅에 새겨진 기억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여행은 토양과 영혼이 얽히는 신비의 층,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다가섭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단순한 물리적 행성이 아니라 모든 기록을 품은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토양과 역사는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 존중, 생명에 대한 축복과 조화가 깃든 곳에서는 땅도 풍요롭고 보호와 치유를 가져다줍니다. 반대로 슬픔과 파괴, 폭력이 축적된 곳은 깊은 상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지니게 되며 이는 지하수처럼 흘러 주변의 문화, 생태계,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돌로레스 캐넌도 글로벌 변화의 흐름을 논할 때 종종 오래된 전쟁의 기억, 한때 비옥했다가 황폐해진 대지, 유배와 슬픔으로 얼룩진 지역의 흔적과 마주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의식의 깊은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이 아니라 지구의 진동 기록에 새겨진 집단의 고통과 트라우마까지 접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원주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숲, 바위, 강은 모두 그 위에 펼쳐진 사건 치유의식부터 참혹한 전쟁까지를 기억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과학도 새로운 고고학, 환경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비극의 영향을 적게 받은 땅일수록 토양이 살아있고 생태계가 풍성하며 극한 현상에 더 단단히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세기 동안 전쟁, 착취, 고통이 누적된 곳은 트라우마의 유산이라 불리는 정보장이 형성되어 세대를 넘어 행동, 심지어 질병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난처를 찾아 헤맬 때마다 선조 전통에서 성지로 꼽는 지역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호주 울루루는 거의 신화적 영역입니다. 원주민에게 이곳은 세계의 꿈, 모든 근원적 지혜가 에너지와 신화로 깃든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울루루는 수억 년 동안 거의 아무런 재앙도 닿지 않은 채 그 모습을 유지해 천문학자와 과학자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다른 많은 안전지대와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거대한 사막, 그린란드의 빙하, 브라질 내륙의 숲 등 어떤 곳도 호주가 지닌 독특한 결합, 즉 물리적 안정성,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고대의 기억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합니다. 호주는 마치 원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지구의 근원적 코드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로레스 캐넌의 말을 빌리면 울루루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다. 그것은 배터리이며 재생과 보호의 핵, 그리고 이 행성의 원형 설계도를 간직한 곳이다. 이것이 곧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세상의 기억이 존중받고 기리고 축복받은 땅. 그곳이야말로 힘의 중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력한 토양의 에너지라 해도 만약 그곳에 사는 이들이 이미 치유되어야 할 것을 계속 짊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보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돌로레스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지구의 지표 위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먼저 건설되어야 한다고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분노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빛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는 땅에 살아도 진정 안전하게 피어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진정한 성소, 생추에리를 지었거나 그럴 준비가 된 이들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볼 때입니다. 내면의 피난처가 깨어날 때 단지 보호의 정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와 지구 전체의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을 탐구해봅니다. 안전한 토지를 찾아 특별한 땅, 축복받은 땅을 찾아 헤매던 오랜 여정이 결국 단 하나의 답에 다다랐다면 진정한 피난처는 나의 내면에 있다. 이 한마디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과학과 영적 전통 모두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의식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돌로레스 캐넌은 언제나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이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더라도 평화의 진동을 그렇게 품지 않는다면 어떤 땅도 당신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에너지 심리학과 양자물리학의 연구는 깊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 연민, 그리고 깨어있는 존재감은 개인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영향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 하트의 동조, 코히런스는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질서의 장을 만들어 공간을 정화하고 집단의 건강, 정서, 심지어 자연현상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간 전해진 영적 전통도 역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상, 기도, 묵상, 노래와 침묵의 의식. 이 모든 것은 단지 개인의 보호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강화하고 촌락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질병을 물리치고 치유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돌로레스는 상담 속에서 집단이 함께 진동을 높이고 있으면 지구적 위기와 파괴의 물결이 그들을 피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혜로운 에너지장이 생겨 위험을 막아주고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해법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것이 고난과 도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존재하고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겐 두려움에 머물지 아니면 우리 안에 가능성 깊은 층을 찾을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용서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분노를 배움과 연대의 힘으로 바꿀 때마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때의 피난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이가 환영받고 함께 보호받는 확장된 상태가 됩니다. 돌로레스가 미래는 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는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부터 치유와 창조의 공간을 만들기를 권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 공간이 관계,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까지 확장된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호주든 브라질이든 도시든 오지든 내면이 깨어난 이의 주파수와 존재감은 주변을 성소로 그의 존재 자체를 수많은 이들에게 중심이 되는 버팀목으로 만듭니다. 결국 안전한 땅을 찾는 우리의 여정은 각자가 자신의 빛, 의식, 책임의 수호자가 되라는 깊은 부름이었습니다. 외부의 혼돈이 극에 달할 때 최고의 보호는 우리 안에서 켜지는 불이고 그 빛이 세상으로 뻗어 또 다른 이들을 깨우는 초대가 됩니다. 이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실천, 감정의 훈련, 그리고 진정한 용기와 겸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질서의 섬, 코히런스 아일런즈즈를 스스로 만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각자가 내부의 피난처를 지켜내는 수호자라면 이것이 집단적 부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진동을 합칠 때 아예 새로운 축복의 땅,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실제 가능할까요? 지구의 진로를 바꿀 거대한 힘이 여기서 탄생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개별 의식의 깨어남이 공유되고 증폭될 때 인류의 도약과 지구의 다음 치유와 재생의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내면의 피난처의 힘을 깨우기 시작할 때 행성 전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조용한 파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만 보입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집과 공동체가 포용과 회복의 항구가 되며 이웃들은 평화와 재생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기이한 현상들까지 드러납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집단의 의식이 높아지는 곳은 폭력과 불안이 줄고 번영이 늘어나며 창의성도 꽃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자연환경 역시 빠르게 반응하여 재난은 줄고 생태계는 회복되고 심지어 미세기후까지 변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돌로레스 캐넌은 전 세계 작은 공동체에서 바로 이런 기적의 현장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의도하며 지구와 깊이 연결되는 그룹이 의식적으로 고양되어 있을 때 특정한 땅은 활성화되어 넘치는 생명력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한때 잊혀졌던 지역들이 이제는 빛의 지대이자 진정한 피난처를 찾는 이들의 참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 정서, 정신, 진동의 안전망이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피난처란 이제 더 이상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현실이 마치 마법처럼 하나씩 지어져 갑니다. 이런 보호받는 땅들의 비밀은 언제나 토양 자체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그들의 목적, 그리고 함께 세상에 내보내겠다 선택하는 에너지, 이 섬세한 만남 속에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질학자나 역사가에게 그냥 평범했던 땅이 깨어있는 집단에 의해 다루어질 때마다 한없이 변화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과 주변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깨어서 자각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면 비범한 변화가 주변의 모든 것에 생겨납니다. 집단의 의식이 깨어날 때 오래된 틀이 무너집니다. 이제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지도 신문 한 켠의 종말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내가 하는 매 행동, 내가 내리는 매 선택, 내가 품는 생각 하나하나가 평화로운 새 땅을 짓는 벽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세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립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구에 살아있는 일부로 인식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상승, 어센션, 이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심으로 헌신한 모두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갑니다. 세상 전체가 나의 성스러운 집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어디가 가장 안전한 땅인가라는 질문은 의미를 잃습니다. 새로운 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땅의 의식적 수호자가 되는 법. 이 보호와 재생의 장을 어떻게 더 넓혀 지구 전체로 퍼뜨릴 것인가? 어떻게 각자의 땅을 가능한 낙원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이 여정의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린 매 선택이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다시 태어남과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산이나 확실성, 오래된 지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마다 폭풍 속에서도 빛을 선택한다는 그 지극히 평범한 결단 속에 진짜 유산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이 지구상 모든 이가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딛고 선 땅, 마음속에 품은 생각, 매 순간 연결되는 관계에 수호자가 되기로 용기를 가졌다면 만약 각 동네, 각 도시, 지구 곳곳의 작은 공동체들이 서서히 희망의 둥지, 자기장 보호막, 새로운 꿈의 땅이 되어간다면 그리고 오직 생존이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위해 함께 모인다면 돌로레스 캐넌 이름이 알려지기 전, 후 수많은 이들이 늘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힘은 언제나 개개인의 선택,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집단의 에너지에 있음을요. 의도, 감정, 행동이 하나로 맞춰질 때 그 어떤 것도 꺾지 못할 파도가 탄생합니다. 가능성의 찬 공기, 지켜보는 사람마다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초대하는 공명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질문은 이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분리에 낡은 이야기를 되풀이할지, 아니면 새로움을 밝히는 점화점이 될지,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매일 실천하는 결정입니다. 바깥에서 찾던 안전은 늘 내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던 새 세계는 지금 의식, 존중, 용서, 그리고 협력의 한 걸음마다 현실이 됩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대한 변화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씨앗, 침묵 속의 결심, 우연한 만남, 그리고 우리라면 가능해 라는 눈빛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살든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수호자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이미 이 세상 어딘가는 당신과 함께 새롭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름을 듣고 희망이 메아리치고 자신도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는 이가 늘어난다면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 어디인가? 이 오래된 질문은 의미를 잃고 맙니다. 진짜 안전한 땅은 내가 직접 축복하고 변화시키며 지키기로 한 지금의 이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퍼져나갈 때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한테 전해져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각자가 마침내 스스로의 피난처가 되고 진정한 안전, 공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지구 전체를 오랜 꿈의 땅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묻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이 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며 희망,
용기, 책임감에 어떤 새로운 씨앗이 싹 텄나요?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새 세상을 함께 만들 실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실천은 과거에 남겨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렵지만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 그루 나무를 심거나 조용히 명상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의 오해와 불신만이 가득했던 곳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과 함께 빛과 보호의 원을 만들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모든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의도 하나도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당신도 지금 이 조용한 변화에 거대한 그물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의식적인 행동 속에 쌓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고 즉각적인 초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꼭 전해주세요. 당신이 이 글에서 받은 영감이 또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만의 원을 만들어 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세요. 능동적으로 선의를 실천하고 누군가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세요. 때로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내리는 매 선택을 통해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나 자신과 내 곁을 지나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드는 공동 창조자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고만 있는가?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끝내 빛을 선택한 당신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탄생의 결정적인 일부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변화의 힘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함께할 때 꿈꿔온 그 천국은 이미 지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길이 언제나 축복받고 빛으로 가득하길.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안전한 땅은 당신의 진정한 존재가 살아 숨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곧 다시 만나길 바라며 이 여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